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12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지킴이 정부입니다. 방역과 국민 안전에 대해서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언론들 하는 짓이 정말 웃기고 기가 막히는데요. 오늘은 국민지킴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지와 나쁜 것만 보도하고 좋은 건 감추면서 민생경제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들이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쏟아놨던 기사량을 생각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발생 연도를 합해서 부르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19로 정해졌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국내에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메르스데이 기억을 되살린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나날이 커졌던 걸 우리 국민들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가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4일째 국내 확진자가 없고 완치자와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확실하게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지킴이 정부라는 타이틀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내 언론들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은 좀 수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확진자가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서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보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대신 그 여파로 경제가 죽어간다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과도하게 공포심을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시장 경제 다 죽는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경제의 새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제 역할을 잘 해내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주체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당장 기업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채용 계획을 26.5%나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인원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3.5%가 채용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도 사람들이 가질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서서 안전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를 이 지경까지 오도록 만든 언론들은 입을 꾹 다물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미친 듯이 기사를 썼으면 완치자가 나올 때도 어느 정도 기사를 내줘야 맞는 거 아닐까요? 사회적인 불안만 부추겨놓고 자기들이 써놓은 기사 때문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걸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코로나19로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으니까 중국 얘기를 들고 나오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기사는 고작 서너 건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어서 그런가 싶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로 검색해 봤습니다. 메이저 뉴스 기사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며칠째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완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9일 16시 기준으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3일 16시 현재까지 4일째 국내 코로나19 발생 환자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하던 대로 보도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없으니 받아 써주는 언론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언론들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면서 경제 폭망론을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계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건 언론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카메라 끌고 다니면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고 홍삼을 구매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지난번 진천에 방문하셨을 때도 불안감과 걱정은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는 이번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하고 병증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닌데다 우리 정부의 질병관리 시스템으로 그 정도는 잘 감당할 수 있으니 경제 주체들이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제 할 일을 하자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런 노력은 보도하지 않고 경제가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경제 죽이기에 한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도 한국의 신용 등급을 종전과 마찬가지인 AA-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피치사의 AA- 등급은 네 번째로 높은 투자 등급으로 대만, 벨기에, 카타르와 같은 수준이고 A등급인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2단계나 더 높습니다.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영국,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피치사는 신용등급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했는데요. 자한당과 국내 언론들이 그렇게 물어뜯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확대 재정 정책을 OECD나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피치사와 같은 신용평가 전문 기관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물가, 디플레이션 같이 끊임없이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쏟아지는 부정적 기사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는 KTV 국민방송이나 대한민국 청와대 방송을 보시면 좀 나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